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듣고 걱정되시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스타틴 같은 약물을 바로 처방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생활습관 개선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타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라도 바로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운동, 금연, 금주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나쁜 음식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늘리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습관 점검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식단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포화지방이죠. 식약처에서도 포화지방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화지방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약처가 정한 포화지방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15g인데 삼겹살 150g에는 약 24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다는 거? 1인분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삼겹살 외에도 지방이 많은 갈비 같은 부위들도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최대한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안심이나 뒷다리 같은 부위를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베이컨. 이건 정말 기름기에다가 가공까지 많이 든 최악의 음식이고요. 치즈, 버터도 피하셔야 돼요.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 바로 불포화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불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즉,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심혈관 건강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메가3를 포함한 불포화지방의 섭취를 늘리세요. 다음으로 섬유질 역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핵심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당의 흡수도 느리게 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바나나, 귤, 딸기가 좋고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귀리, 보리, 검은콩, 렌틴콩 같은 곡물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채소는 당근, 상추,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 등등 대부분의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매 끼니 빠지지 않게 식탁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진짜로 우리 몸이 좋아하는 그런 건강 음식들인 거예요. 이처럼 식단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단순한 식이요법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 중 약 80%가 간에서 스스로 합성되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리 불포화지방과 섬유질 섭취를 늘리더라도 남은 20%를 조절하는 데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추기에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매일 모든 식단을 꼼꼼히 신경 쓰고 조절하는 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오늘 삼겹살 한 끼를 참았더라도 내일은 외식이나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고칼로리 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식단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콜레스테롤의 주요 원천인 간에서의 합성을 억제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홍국입니다. 홍국. 콜레스테롤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홍국이 스타틴 약의 시초라는 거 아시나요?
홍국의 모나콜린 K는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직접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작용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자체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홍국은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조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약물 복용은 꺼려지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국은요, 그냥 쌀로 먹는 것보다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쌀 형태의 홍국은 제조 방식이나 품질에 따라 모나콜린 K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요. 실제로 모나콜린 K의 농도가 낮아서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줘야 하거든요. 반면 영양제는 과학적으로 일정한 양의 모나콜린 K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남겨둘게요.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제품으로 원료부터 성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꼭 이 제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몸에 맞고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양제로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오늘은 LDL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약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 그 전에 챙겨보면 좋을 식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타틴 약물 복용이 고민되는 애매한 경계에 있으시다면요, 포화지방 줄이기, 불포화지방 늘리기, 섬유질 섭취 늘리기, 그리고 홍국 영양제 섭취하기를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너무 수치가 높으시다거나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작은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곁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